자, 이제 저기까지 했었고요. if else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else. 지금은 아까는 뭐 조건이 맞으면 끝이었죠. 조건이 만나면 뭐 예를 들어서 if문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맞으면 이 조건이 맞으면 문장 1을 실행하고 아니면 점프해라. 그래서 문장 1은 이제 조건이 맞을 때만 실행하는 거고요. 조건이 틀리면 이로 점프해 버리죠. 문장 1이 스킵이 되고. 자, 이런 조건이었는데 if else는 뭐냐면 자, 이렇게 두 갈래 길로 나눠지는 거예요. 조건이 맞으면 문장 1을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 참여이고 거짓이라는 조건이 또 추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참여 아까는 거짓일 때는 뭐 하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if else는 참이면 이렇게 하고 거짓이면 이렇게 하라라고 해서 어떤 이제 양자택일 상황에서 이거 아니면 이거인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양자택일이라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if else문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는 여기서 끝났는데 이제 19세 이상이면 볼 수 있고 이면 있죠. 거기에 해당하는 게 이제 if문에 들어가고 조건에 들어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해당하는 이 우리말의 문장이 else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를 볼 수 없습니다. 라고 써서 이걸 이제 C 언어 문법으로 만들면 if 다음에 반드시 가로에서 조건을 넣는 거라고 했습니다. age에 나이가 들어가 있나 봐요. 그래서 19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영어를 볼 수 없습니다. 라고 출력을 하는 거죠. 자, 두 개의 수를 입력받아서 이제 더 큰 수를 출력하는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캔F로 뭐 컴마 찍거나 여기 역슬래시 해놔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받아서 넘버 1과 넘버 2 여기 1% 하는 거 잊지 말고요. 두 개 받아서 이제 넘버 1이 더 크면 큰 수는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겁니다. 라고 해서 두 개 다른 수를 입력하니까 다행히 같은 수가 아닐 테니까 뭐 하여간 항상 큰 수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같은 수를 입력해서 둘 다 뭐 큰 수라고 보면 되니까 뭐 관계 없고요. 자, 이제 이렇게 if만 쓰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양자택일 상황에서는 어쨌든 두 수 중에 큰 수는 있잖아요. 물론 같다고 할 수도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수를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이거 아니면 뭐 요게 지금 요거 아니면 넘버 2가 더 큰 수가 되겠죠. 이런 조건이 안 맞으면. 그래서 이 부분을 없애버리고요. 그 부분에다가 이렇게 else라고 써도 되는 겁니다. else라고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자, 뭐 너무 간단한 거지만 이게 또 처음이니까 또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서 두 개의 수를 1과 1을 하면 더 큰 수는 2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else로 해도 되는 겁니다. else로 실행을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자, 물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되지만 이렇게 밑에 놔도 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놔도 되고 더 보기 좋게 하려면 이렇게 상실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닫아주고요. else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블럭으로 해서 여기서 else일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해주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얘기했었죠. 옆에 놔도 되고 밑에 놔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물론 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이제 뭐 여기 예를 들어서 근데 이런 건 별로 안 좋은 방법이에요. 여기서는 이렇게 했는데 여기선 또 내렸다든지 이런 건 좀 그렇고요. 여기 통일감을 있게 해주는 게 좋겠고 어쨌든 이렇게 중괄을 열고 닫고 해서 하는 게 좋겠고요. 이렇게 접어서 볼 수 있는 건 알고 있죠. 이렇게 해서 쭉 펼쳐서 또 본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60 미만을 판단하는 조건이었는데 저번에는 그냥 60 이하면 재수강 해야 됩니다. 라고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정보가 없었으니까 이것도 양자택일이죠. 넘으면 뭐 당연히 패스일 테니까 if else라고 쓰고요. 이렇게 해서 패스입니다. 라고 쓰는 겁니다. 물론 여기 이렇게 밑에다 써도 되고요. 중괄호 열고 닫고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네요. 조건 연산자랑 이제 비교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if else는 원래 이 사망 연산자라고 하죠. 여기 왜 사망이냐면요 물음표 콜론 이게 합쳐서 연산자예요. 여기 항이 하나 두 개 세 개가 오는 거라서 사망 연산자 조건 연산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건 연산자, 사막 연산자는 요게 참이면 요 물음표 다음에 있는 애가 튀어나오고 거짓이면 콜론 다음에 있는 애가 튀어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 게 크면 앞에 게가 튀어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뒤에 게 튀어나오는 거 보니까 이 최대값에는 요거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튀어나오게 한 다음에 값을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지. 이거 안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해줘야지 되고. 자, if else 로직을 보면, 자, 요게 지금 넘버 2가 넘버 1보다 넘버 1이 더 크면 맥스 값을 넘버 1을 맥스 값에다 넣고, 그렇지 않으면 넘버 2를 맥스에다 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논리랑, 이 로직이랑, 이 한 줄이랑 똑같아요. 뭐가 더 쉽습니까? 이게 당연히 쉽잖아요. 이게 당연히 쉽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굳이 이렇게 이전부터 한 줄을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방법과 이 방법, 두 가지 방법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뭐 실습 안 할 테니까 요거 주석 처리 두 줄 하고서 해보세요. 이렇게 주석 풀고 똑같습니다. 요거랑.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저번 주에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스캔 F로 해서 이렇게 받은 다음에 넘버원이 1이거나 5화죠. 5화. 여기다 5화라고 또 쓴 사람 있는데 C 언어에서는 그런 연산자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파이프를 두 번, 엔터키 위에 있는 애라 그랬죠. 파이프를 두 번, 이렇게 생기네. 이렇게 엔터키 위에 있는 파이프를 두 번 써야죠. 5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1이거나 3이면 남성이군요. 그렇지 않고 남성이 아니군요. 그 다음에 2나 4이면 여성이군요. 그렇지 않으면 여성이 아니군요. 라고 해서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if else의 다중 if else도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if else만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1이나 3이면 남성이군요. 남성이 아니군요. 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결과가 이제 4를 넣으면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군요. 라고 출력이 되도록 해본 겁니다. 뭐 간단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해보면 되겠고요. 보기가 안 좋으면 중괄호 열고 닫고 해서 쭉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재밌는 예제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키보드로 키를 하나 입력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그래서 파턴 C로 입력받고 반드시 여기 M% 해야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우리 아스키 코드가 65 대문자 A가 65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소문자 A가 97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쭉 대문자 소문자가 이렇게 쭉 증가하고 있죠. Z가 이제 120인데 그래서 신기하게 이 문자들도 비교가 됩니다. 문자 상수들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수학에서는 숫자만 비교가 되는데요. 이렇게 문자도 비교가 돼요. 그래서 여기 받은 CH가 A부터 Z 사이냐 이런 뜻이죠. A부터 Z 사이냐 라고 하면 여기 구간이 있는 게 이제 여기 소문자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소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 소문자가 아닙니다. 라고 해서 이제 이거 A 같은 거 입력을 하고 이러면 소문자입니다. 나올 거고요. 1이나 이런 거 입력하면 소문자가 아닙니다. 대문자도 입력해도 소문자가 아닙니다. 여기 걸리니까 나오겠네요. 그래서 요 구간에 걸릴 때만 여기 소문자 구간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작은 따옴표는 문자 상수니까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대문자 A, 대문자 B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대문자, 영어 대문자입니다. 영어 대문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은 너무 간단한 예제니까 여러분들이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뒤에 더 자세한 예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따로 실습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우리 이미 했었던 이제 윤영 구하는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논리 로직이 이런 겁니다. 이 품은 그 조건에다 그대로 넣어놓은 거예요. 이 품은 조건에 그대로 넣어놓고 자, 요런 조건이 맞으면 윤년이고 그렇지 않으면 평년입니다. 라고 지금 출력을 하고 안내문도 조금 넣어놓은 거죠. 이렇게 해서 쭉 해봐서 결과를 2020년은 윤년이었고요. 2021년은 평년이고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유년 체크나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왜냐면 이제 우리 만난 날이 며칠 지났다 이런 거 할 때 1년이 365일이 아니고 366일인 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을 더 더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라든지 여기저기서 이제 유년 체크할 때는 하는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로직은 뭐 자바나 C++, C# 그대로 다 쓸 수 있어요. 거기에도 다 이런 연산자들이 똑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 되겠고요. 파이썬으로도 아마 비슷한 예제를 해봤을 것 같은데 이제 거기는 조금 다르죠.